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코너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중국의 알리바바 아시죠? 마윈이 만든 알리바바. 알리바바에는 그 쇼핑몰 채널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B2B를 하는 알리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판매 B2C라고 할 수 있는 타오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꽤 된 몇 년 됐지만 알리바바와 그 다음에 타오바오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알리바바는 글로벌한 최대의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내수 시장과 글로벌한 시장을 가지고 가는 최대의 쇼핑 사이트죠. 쇼핑 사이트. 그 다음에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의 또 엄청난 거인이 또 있죠. 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소셜의 개념이니까 SNS, 특히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위챗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SNS 어떤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채널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이죠. 중국에는 위챗입니다. 위챗. 그 다음에 일본엔 라인이에요. 라인.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도 카카오페이가 있듯이 여기도 위챗페이, 라인페이들이 다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 해보셨지만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쇼핑몰을 하는 곳은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내지는 카카오톡에서 하고 있는 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보고 공동 구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제가 왜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의 위챗 이 얘기를 하냐? 중국에 1등, 2등, 3등의 쇼핑몰 브랜드가 있습니다. 1등은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가 1등이고요. 2등은 징둥닷컴.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들어가시니까 모르시지만 어쨌든 징둥닷컴. 세 번째가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징둥닷컴이 월 거래액 16억 달러, 그러니까 월 1조 6천억, 7천억 정도를 매출을 내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6년이 걸렸는데 이 회사는 3등인 이 회사는 단 2년 만에 이걸 따라왔답니다. 어떻게 따라왔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이름은 핀뚜어뚜어입니다. 핀뚜어뚜어. 중국말이니까 어렵죠. 어렵죠. 뚜어뚜어가 3위인데 이 성장세가 엄청나게 빨라서 타오바오도 그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도 따라하고 그다음에 위챗도 그다음에 텐센트의 위챗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식의 그런 방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차이점이 좀 있긴 한데 페이스북은 다 아시죠? 소셜 공유를 할 수 있는 SNS 플랫폼이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나라의 지금 쿠팡이라든지 티몬의 전신이 이제 티켓몬스터라고 하는 거였죠. 티켓몬스터의 벤치마킹한 게 미국의 그룹폰이었어요. 그룹폰. 소셜 커머스라는 지금 장르를 만들고 소셜 쇼핑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놓은 티켓몬스터의 전신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왜냐면 티켓몬스터의 창업자 5명인가 하시는 젊으신 사장님들이 전부 미국인가에서 유학하고 계실 때 그룹폰을 접하셨거든요. 그 그룹폰이 일종의 그 소셜 커머스 내지는 소셜에 대한 공동 구매 형식을 취했죠. 이 공동 구매라는 게 뭡니까? 한 명, 두 명, 박리담의 형식이 돼서 죄송합니다. 한 명이 샀을 때의 금액과 10명이 샀을 때의 금액이 다른 것처럼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죠. 그래서 핀투어투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는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다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SNS 홍보도 별로 안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쇼핑몰들은 SNS 홍보를 하는데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핀투어투어에 굉장히 마음 드는 창의적인 사람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도 굉장히 엉뚱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핀투어투어의 발상 자체가 스티브 잡스의 믹싱과
이 접목을 하는, 조합을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창의성이 있는 어떤 CEO들의 어떤 도전이 아니었나 하는 게 그 성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방식을 전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 방식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도에 1600만 달러 정도밖에 못하던 회사가 그 해, 2017년 12월,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16억 달러라는 1조 7천억 원이라는 성장을 가져갈 수 있어서, 텐센트한테도 돈을 투자를 받았지만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 팔아요. 다 파는데 그냥 타오바오에서 예를 들어서 후드티 하나를 산다라고 하면 19.90달러, 그러니까 20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20달러면 한 뭐 2만 얼마 정도 되겠죠. 한 2만 2, 3천 원. 근데 이곳에서는 10달러밖에 안 해요. 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만 원. 네, 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타오바오라든지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우리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다, 뭐 입점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커미션을 떼기도 하고, 판매 수수료를 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런데 이 핀투어투어는 기본적으로 입점 비용을 안 받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 수수료를 안 받는데요. 판매 수수료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규모 공장들을 바로 입점을 시킨답니다. B2C 개념을 굉장히 빨리 접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상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죠. 타오바오는 개인 판매상이나 제작하는 데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개념을 본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소규모 공장을 입점시킨다라는 거. 공장들을 입점시킨다는 거. 그러다 보면 성장세가 나타나다 보면 대규모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NS 소셜 커머스 쿠팡이라든지 티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위메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다 공동구매 형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고는 있긴 하죠. 있기는 하고 있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티켓몬스터를 공동구매에 뭐 볼 수는 있죠. 뭐 수량이 많은 것을 위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개념해서 보면 수량이 늘어나면 계속 상단에 위치를 해서 저걸 한다. 그런데 요즘은 뭐 광고비도 지불해서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재미없는 일이죠, 할수록. 구매자가 많으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적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매 수량이 많은 것을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핀투어투어는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구매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져오는데 이 공동구매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이때부터 텐센트의 위챗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텐센트의 위챗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라인이라든지 내지는 카카오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가 뭐 카카오톡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쉽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위챗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우리가 카카오톡 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위챗으로 다 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다 기본적으로 내 친구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앱에서 이 핀투어투어 앱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고 괜찮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것을 상품을 클릭을 하면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QR코드로 거지한테 돈도 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생성을 시켜서 찍습니다. 그래서 혼자 샀을 때 가격과 두 명이 샀을 때 가격이 30%가 저렴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 셔츠를 갖고 싶어요. 이 셔츠를 갖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갖고 싶으니까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즉 자기 친구나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알려야겠죠. 그 카카오 위챗으로 알려주게 되면 그러면서 이것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2만 원이야.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사게 되면 2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두 장이면 그 4만 원이죠. 4만 원에 30%가 DC가 되니까 한 장당 3천 원씩 3, 40이 12,000원이 D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만 8천 원이죠. 2만 8천 원이니까 맞나요?
맞죠. 28,000원. 28,000원이니까 나눠 본다면 14,000원에 사는 꼴이죠. 그렇죠. 친구 입장에서도 그게 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서 그 두 사람한테 보냈는데 위챗에 링크 주소를 보내서 이 쇼핑몰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2시간 이내에 이 친구가 구매 버튼을 누르면 30%가 절감돼서 결제와 배송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위챗의 역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응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응용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소 비싼 것들 있죠. 비싼 것들은 일종의 5명, 10명, 25명 정도의 그룹핑이 되어 있는 채팅방을 생성할 수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제품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채팅방에 들어와 갖고 참여하면 이름이 다를 수도 있죠.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그 단가가 계속 할인율이 적용돼서 내려가는 것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저는 이것을 지금 하면서 굉장히 뭔가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단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QR코드가 나타나면 하게 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SNS 홍보 채널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가까운 친구들한테 본인이 내가 이 옷을 사고 싶으면 내가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니까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SNS에서 핫 이슈로 돼 있는 부분, 모든 부분에서 돼 있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공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유도 스팸으로 인정되는 인식이 될까봐 그게 팍 날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너 이거 같이 살래? 이거 같이 살래? 이렇게 했으면서 할인받자라는 내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하고 그룹폰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하고 좀 다른 것이 실질적으로 위챗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40대 중소도시 여성들이 많답니다. 인터넷에 능숙하진 않지만 위챗은 정도는 다 쓰거든요. 쓰고 그거로 결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정도는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구매 패턴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의 어떤 전략까지도 바꿔놓는 핀투어투어의 전략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